달러가 막히면 리플 XRP가 뚫습니다. 전쟁 위기 속에서 리플이 지금 조용히 웃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들 지금부터 공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상태다. 존 F 케네디의 말인데요. 지금 중동에는 전쟁의 먹구름이 짙게 들이우고 있는 상황이죠. 미국은 이번에 최후 통첩을 보냈고 이란은 결사 항전을 외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뉴스에서 제3차 대전 걱정하면서 공포를 팔고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이것만큼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진짜 전쟁은 총알이 빗발치는 실질 전쟁이 아니라요. 조용히 흐르고 있는 돈의 길목에서부터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거. 최근에 비트코인조차 휘청거리는 위기 속에서 왜 리플 XRP가 미소를 짓고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전쟁 위기 뒤에 숨겨진 거대한 금융판의 변화, 그리고 리플 XRP의 기회에 대해서 분석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전쟁 그 자체가 아니라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돈의 흐름이 어떻게 바뀌는지 여부입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핵 협상이 사실상 결렬 위기에 놓여지면서 미국 하원에서는 이란 전쟁 권한과 관련된 결의안 표결까지도 추진할 예정인 상황이죠. 이에 따라서 이번에 미국이 이란에 최후 통첩을 보냈던 거고요. 미국은 이란한테 핵시설을 해체하고 또 농축 우라늄을 모두 해외로 반출할 것들에 대해서 요구하면서 그 압박 수위를 최대치로 끌어올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만약에 이번에 합의하면은 영구적이어야 된다라는 입장까지도 밝히고 있는 모습인데, 또 한편으로 미국은 중동 지역의 항공모함이랑 전투기 편대까지도 추가 배치해서 엄청난 대규모 병력이 이란에 집결을 했습니다. 이 외교로 해결되지 않으면 군사 옵션도 불사하겠다는 신호인데요.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이란은 반발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우라늄 농축에 대해서 완전히 중단하라는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겠지만 이 농축 농도를 낮춘다거나 일시 중단하는 등 여러 가지 절충안들에 대해서 제시하면서 버티고 있는 모습이에요. 말 그대로 일촉즉발의 긴장 상황인 건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전문가들은 전쟁을 피할 마지막 협상 기회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뉴스를 듣는 순간 우리 구독자분들의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할 수밖에 없겠죠. 먼저 이런 질문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만약에 정말로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벌이면 이 시장은 어떻게 될까? 비트코인은 대체 어디로 움직일까? 언론에서 아마 연일 긴박한 속보를 전하면서 공포 심리를 자극을 할 거고, 전쟁이 나면은 증시 폭락, 기름값 폭등, 세계 경제 충격, 여러 가지 어마무시한 헤드라인들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비트코인도 어김없이 그런 위기에서 한 가지 방향으로 출렁거릴 거라는 전망이 난무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의 방향을 결정짓는 거는 전쟁 그 자체가 아니에요. 그 전쟁이 가져오는 달러, 유동성의 변화, 바로 그 돈줄기의 방향입니다. 조금 감이 잡히실까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풀어드려 볼게요. 사실상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전쟁과 시장의 관계는 생각만큼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이 과거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했을 때를 떠올려 볼까요? 개전 소식이 들리면서 주식시장이 급락했고요. 비트코인도 순식간에 가격이 출렁거렸습니다. 많은 사람들께서 역시 전쟁에는 비트코인도 답이 없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었죠. 근데 불과 며칠 뒤에 시장이 어떻게 됐는지 기억하실 겁니다. 이 초창기 충격을 딛고 나서 비트코인이 다시 반등을 시작했고, 이유가 뭐였을까요? 러시아 제재 이슈 속에서 인플레이션 우려들, 연준의 긴축 속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었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전쟁 그 자체보다도 그 전쟁이 금융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더 크게 작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도 국제유가 치솟으면서 인플레이션 재발 우려가 생겼었고요. 연준이 금리 인상을 더 매섭게 할 거라는 이런 전망들이 강해지면서 위험자산이 다시 압박을 받았습니다. 결국 초기에 잠깐 반등했던 비트코인은 연준의 강경 모드가 확인되면서 지속적인 하락세로 돌아섰었는데, 이렇게 시장의 중기 방향은 결국에 전쟁이 만들어낸 거시경제 조건에 의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이번 미국과 이란 위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전쟁 그 자체가 촉매제일 뿐이지 그 뒤에 따라올 경제적인 여건 변화가 핵심입니다. 그 변화의 방향성을 가르는 열쇠가 바로 유가랑 달러인 거고, 중동에서 전쟁이 나면 가장 먼저 뭐가 튀일까요? 국제 유가입니다. 이 페르시아만 봉쇄 우려에 대해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150달러까지 뛸 거라는 극단적인 전망도 나올 수가 있는 거고, 실제로 요즘에 유가가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1월 말에 60달러 초반이던 WTI 유가가 지금은 65달러를 넘어섰어요. 지금 시장이 벌써부터 리스크 프리미엄을 붙이고 있다는 거죠. 유가가 이렇게 뛰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이 기껏 꺾여오던 인플레이션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겁니다. 휘발유값 올라가고 물류비 올라가면 전반적인 물가에는 불이 붙을 거고, 방금 전까지 연준이 올해 말에 금리 인하할지도 몰라 이러던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뀔 수도 있습니다. 또 이대로 가다가 다시 금리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 시장의 공기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사라지고
달러 가치가 강세를 보이겠죠. 여기에 대해서 투자자들은 안전하게 달러를 쥐고 있으려고 할 테니까요. 이런 시나리오에서는 비트코인한테 단기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유가 폭등과 인플레이션 재발, 그리고 금리 인하가 물 건너가고 오히려 추가 긴축 가능성까지도 달러 강세까지도 이어지면은 이 네 박자가 맞았을 때 아무리 비트코인이라고 할지라도 이 디지털 금이다보다 소용이 없습니다. 당장 유동성이 돌아서 가지고 빠져나가는데 비트코인만 혼자 상승할 수는 없겠죠. 게다가 이런 상황에서는 투자자들이 레버리지를 줄이고 또 현금을 더 확보하려고 될 거기 때문에 시장의 유동성이 마르는 현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 실제로 최근에 선물 시장을 보면요. 가격이 하락할 때마다 펀딩비가 확 낮아져요. 숏이 쏠린다라는 건데 다들 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라도 크게 빠지면 내가 먼저 팔고 보자. 이런 심리가 지배적이란 뜻이겠죠. 이렇게 모두가 한쪽으로 몰렸을 때 오히려 변동성은 더 커지게 될 겁니다. 작은 악재 하나하나에도 눈덩이처럼 청산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전쟁 위기 같은 블랙스완 이벤트가 그 방아쇠를 당기는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최근에 며칠 사이에 이미 시장에서는 수억 달러 규모의 선물 포지션이 정리되면서 오픈이 확 줄었다는 통계도 존재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지금 다들 긴장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전쟁이 터진다고 무조건 기름값만 오르는 게 아니라 이 세계 경제 자체가 위축될 수도 있어요. 중동 전쟁으로 불확실성이 커진다. 기업 투자가 줄어들 거고 소비 심리 얼어붙을 거고 말 그대로 경기 침체 신호가 켜질 수도 있겠죠. 이미 세계 경기가 작년부터 둔화 조짐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여기에 전쟁 악재까지도 더해지면은 연준에서도 생각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러다가 다 죽겠다. 우리 돈 풀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이게 바로 키포인트입니다. 특히나 인플레이션이 통제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 유동성을 다시 공급하는 방향으로 선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데요. 이 가령 지난 1991년 당시 걸프전 그리고 2001년 당시 9.11 테러 직후에 연준이 금리를 빠르게 내린 전례가 있었죠. 이번에도 만약에 유가 상승세가 제한적이고 물가가 잡혀있는 상황에서 전쟁 충격으로 경기만 나빠진다. 그럼 연준 입장에서는 차라리 이거 금리 인하를 앞당기는 편이 나을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시장에 돈을 다시 부는 결정을 내릴 수가 있다는 거겠죠. 이렇게 되는 경우 이야기가 전개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처음에 공포로 폭락했더라도 어느 순간부터는 연준이 우리 구해줄 거야. 이런 기대감이 싹트기 시작을 할 거고 다시 말씀드려서 유동성 국면이 완화적으로 바뀔 거라는 믿음들이 퍼지면요. 위험자산의 반등의 모멘텀이 생깁니다. 비트코인도 예외가 아니겠죠. 오히려 이런 유동성 랠리에서는 비트코인이 선두에 서가지고 상승하는 이런 경우들 과거에 많았었습니다. 변동성이 큰 자산일수록 유동성 사이클 전환에 탄력이 세게 붙을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다들 겁먹고 던진 상황에서 정책 전환 신호라도 나오게 되면은 싼 값에 잘 사뒀던 고래들이 크게 한몫 보는 이런 구조들이 펼쳐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 뉴스 그 자체보다도 유동성 레짐의 변화를 보자라고 누누이 강조드리고 있는 거고 전쟁이냐 아니냐만 놓고 베팅하면은 자칫 큰 파도에 휩쓸릴 수 있겠지만요. 정작 이 큰 흐름들이 어디로 가는지 따라가면은 방향성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이겠습니다. 결국에 전쟁이 난다 안 난다를 맞추는 게 투자 비법이 아니라요. 이 사건으로 돈의 흐름이 바뀐다 그리고 그대로 간다를 읽어내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기까지가 거시적인 관점에서 본 암호화폐 시장 영향인데요. 요약드리자면은 전쟁은 단기 쇼크를 줄 뿐이지 결국에 판을 짜는 거는 통화정책과 달러 흐름이다. 이 말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이슈의 파급 효과로서 우리가 주목하셔야 될 부분이 존재하는데요. 이 폭격이니 전쟁이 하고 있지만 물밑에서는 국제 금융질서의 재편 움직임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 미국과 이란의 갈등은 두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겠죠. 미국이 전 세계 금융망을 쥐고 흔들 수 있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겁니다. 이 달러 결제망 스위프트에서 어느 나라든지 간에 차단해버리면은 경제가 질식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란이 오랜 시간 동안 이런 고립들을 견뎌왔었지만요. 또 고통이 컸었죠.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스위프트 제재로 엄청난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강대국들과 제재 대상국들은 생각이 더 깊어질 겁니다. 우리도 이거 플랜 B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달러 의존도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 미국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이 대한금융 네트워크 구축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이게 단기간에 과시적인 효과가 나오진 않겠지만요. 일단 방향성이 정해진다. 그러면 전 세계 자본시장 흐름에 서서히 균열을 만들어내게 될 거고 제2의 금융블록 형성이라고 할까요? 미국 주도의 달러권 그리고 비달러권의 대립구도가 분명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특히나 암호화폐 XRP가 상당히 흥미로운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파급 효과의 연장선상에서 제재를 우회하고 새로운 결제망을 만들려는 이런 움직임에서 암호화폐 기술이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더 큰 흐름에 XRP가 교묘하게 얽혀 있다라는 거고, 바로 글로벌 결제 인프라의 디지털 전환과 통화 시스템의 다변화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리플 같은 경우는 몇 년째 은행들과 협업해가지고 국제송금 솔루션을 개발해왔었죠. XRP를 중립적 브릿지 통화로 사용해서 국가 간의 즉각적인 송금을 가능하게 하는 구상인데, 지금까지 달러 패권이 워낙에 강해가지고 큰 은행들이 굳이 새로운 길을 찾을 필요를 못 느꼈습니다. 굳이 XRP 같은 이런 것들을 쓸 이유가 없었던 건데요. 하지만 전쟁이 촉발한 금융 분열이 현실화된다. 그 상황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이 기존의 경로가 막혀버린 나라들, 이런 국가들과 거래를 해야 되는 다른 국가들은 달러 없이 거래할 방법을 찾아내야 됩니다. 금이나 위안화로 하자니까 실시간 거래에 제약이 많을 거고요. 투명성과 신뢰성 이슈도 있습니다. 또 이 틈새에서 부상하는 게 바로 스테이블 코인과 블록체인 결제망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지난 2024년 말 리플이 RLUSD라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했었고, 불과 1년도 안 돼가지고 시가총액이 1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급격하게 성장을 했어요. 이 미국 규제당국 차원에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던 시기였는데, 의외로 RLUSD 같은 경우는 비교적 관대한 분위기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투명한 준비금, 또 안전한 1:1 담보랑 철저한 고객 신원 확인, KYC까지도 여러가지 기존 금융권 기준에 맞춘 설계 덕분인데요.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은행이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을 표방하고 있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제로 미국이 그걸 용인할지는 별개의 문제겠지만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기술적 가능성의 창이 열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측면을 볼까요? CBDC, 그러니까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만든 디지털 법정화폐도 있습니다. 유로존, 중국, 인도까지도 몇몇 나라가 이미 시범 운영 중에 있는 상황인데, 이번 미국 이란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달러 시스템의 위험성이 부각된다. 그럼 더 많은 국가들이 우리도 CBDC 빨리 만들어가지고 미국 의존도 줄이자, 뭐 이런 식으로 의논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향후 2년 3년 내에 주요 신흥국들끼리 자기들끼리 CBDC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그 기술적 기반으로서 민간 분산원장, 리플 레저 같은 게 투입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이게 리플 입장에서는 자사가 오래 준비해온 무대가 드디어 펼쳐지는 셈이니까 강력한 호재로 볼 수가 있겠죠. 결국에 미국과 이란의 갈등으로 시작된 이번 사건, 미사일과 외교전이겠지만 그 이면에서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새로운 금융 질서의 씨앗이 뿌려질 수 있다는 거. XRP는 그 씨앗이 자라날 토양을 제공하는 한 가지 기술로서 자리할 가능성이 있겠죠. 저는 이런 흐름들에 대해서 긴 안목에서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다는 점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눈앞의 가격 등락을 떠나서요. 금융구조가 이렇게도 바뀔 수 있구나. 또 그 변화 속에서 XRP가 어떤 역할을 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인지를 해두자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런 스토리를 알고 계셔야 또 다음에 관련 뉴스가 나왔을 때 전체 그림을 이해할 수 있는 거고, 또 판단을 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팩트들과 가능한 시나리오들을 짚어봤습니다. 한쪽에서 전쟁으로 인플레가 재발하고 긴축이 장기화된다는 시나리오, 또 다른 쪽에서는 전쟁 충격으로 인해서 연준의 완화 전환 시나리오, 여러 가지를 놓고 고민해볼 수가 있는 건데, 저는 이 중에서 두 번째 시나리오, 즉 초기 충격 이후에 연준이 완화적인 스탠스로 돌아설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더 무게를 둡니다. 왜냐하면 이미 작년부터 이어진 고금리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둔화 조짐을 보여주고 있고요. 미국 당국에서도 금융 안정을 중요시하는 이런 분위기로 선회됐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중동전쟁으로 시장이 크게 출렁인다. 그럼 인플레이션만 폭발하지 않는 한 연준이 손 놓고 있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유동성을 풀어주는 방향성으로 갈 공산이 높다는 게 저의 의견인데, 이런 경우에 오히려 올해 하반기에는 누적된 긴축 스트레스가 한 방에 풀리면서 또 새로운 상승 랠리가 시작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답답한 하락장에 대해서 기다림의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준비의 시간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결국에 다음 상승장에서 웃게 되실 겁니다. 요즘 시장을 바라보시면요, 정말 많은 분들께서 같은 고민을 하세요. 도대체 언제 좋아질지, 그리고 언제 다시 웃을 수 있을지. 근데 지금 시장을 오랜 시간 바라보다 보면요, 한 가지 느끼는 게 있습니다. 이 좋은 날은 기다린다고 빨리 오는 게 아니라 준비가 된 사람들한테 먼저 보인다는 건데요. 시장이 계속 하락하거나 답답하게 횡보할 때 대부분의 분들께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멈춰버립니다. 이 가격이 하락하니까 무섭고 더 하락할 것 같으니까 관망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시간만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관점을 조금만 바꿔보시면은 이 하락장은 생각보다 상당히 중요한 구간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평균 단가에 대해서 낮출 수 있는 시장은 상승장이 아니라
오히려 하락장에서 단가를 낮출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상승장에서 누구나 수익을 얘기하죠. 하지만 진짜 준비는 하락장에서부터 시작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같은 자금으로 더 많은 수량에 대해서 모아 나갈 수가 있는 기회고, 조급함만 조금 버려놓으시면은 나의 투자 방향성에 대해서 훨씬 더 안정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결국에 중요한 건요, 이 시장이 좋아지기를 기다리는 태도가 아니라 지금 이 하락장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태도, 이 평균 단가를 어떻게 관리를 하고 비중을 조절하고 조급함을 줄여나가면서 그 다음 흐름을 준비하는 사람과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시간만 보낸 사람, 나중에 같은 상승장을 만난다라고 할지라도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투자 심리를 컨트롤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요, 가장 쉬운 비중을 조절하고 조금 올랐을 때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실현하는 것들을 연습하면서 습관화 해보신다면은 나중에 시장이 상승세로 돌아섰을 때 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에서도 말씀드리고 있지만요, 너무 무리한 목표 타점을 계획하는 것보다는 작은 것들 하나하나라도 내 것으로 만드는 이 수익 실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 매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이기도 해요. 상승장일 때는 하락장을 준비하고 또 하락장일 때는 상승장을 준비하는, 조금은 사람의 심리를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보는 매매 방법들을 천천히 공부해 보시는 것도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시장은 언젠가 다시 움직이게 됩니다. 반등도 오고 상승장도 반드시 찾아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만 기회를 제대로 잡게 되시는 거고, 결국에 시장은 기다린 사람보다 준비한 사람한테 먼저 기회를 주는 곳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 드리고 있습니다.